이어서 주간 사항보고를 국본의 민중흥 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극혁명 국민농원부 사무총장 민종호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는지 일단 먼저 추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동안은 많은 더위, 이 폭염 더위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죠. 근데 이제 어저께 비가 오면서 오늘 아침에 아주 서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영상 17도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기상 상황이 이렇게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즉 탄핵무효, 헌정복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뭉쳐서 국민이 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여름 동안 계속 외쳐왔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와 그 다음에 사법, 정치, 언론 모두가 저들에게 다 장악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동지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망각한 건지 아니면 간과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윤석열 지지, 한동훈 만세,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 거대한 악의 세력,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적화의 이 마무리, 그 상황으로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곳은 다 저들이 장악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헌법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 투쟁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중에 이런 얘기도 저들은 다 녹음해놨다가 폭력을 선동한 거 아니냐, 내란을 선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저희들이 그런 게 무서워서 투쟁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불보듯 뻔해요.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이 모르는 것을 그분들 탓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북 좌익 세력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권을 쥐락펴락했던 세력들이 내란이나 또는 국민적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치밀하게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왔습니다. 근데 이 고도의 심리전을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죠. 특히 저들은 국민 기반을 위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의 진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지폐 등등 또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졌던 중앙청을 폭파시키고 또 이 동지범 체계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이력서에 본적지를 없애고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을 없애고 등등 대한민국 정체성 말살에 치밀하게 저들은 일로 매진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실 때도 그 밑에 간첩 세력들이 고위직에 암약하면서 철저하게 대한민국 정체성 말살. 여러분들 이 도로도 대한민국 영웅의 도로가 아니라 조선조 시대 바로 세종대로입니다. 뭐 충무로, 충정로, 우주로 등등. 또 이들은 국기 하강식도 없앴고 국민교육헌장도 없앴고 5.16 광장을 여의도 광장으로 바꿨다가 그리고 결국은 김대중에 들어서면서 여의도 광장을 없애고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대한민국의 국군 융성을 날렸던 서울올림픽 바로 그 개최장소 잠실 올림픽 경기장을 포함한 서울올림픽 개최장소를 리모델링한다는 명분하에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목적으로 현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대한민국 그 자체이고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졌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청와대를 저들은 공원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저들은요 청와대를 더 이상 대한민국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는 약 한 50억 정도 그 다음에 올해죠. 올해는 한 50억 정도 내년에는 약 한 140억 정도인가요? 그러한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공연 장소 더 나아가서 그냥 놀고 먹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목요일날 오후에 공지를 했습니다. 문자 공지를 했죠. 그 집회 공지에 윤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재앙은 윤석열과 문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혼자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감투를 먹고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저는 이적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윤재앙이라고 표현했다고 문자가 전화가 많이 왔어요. 하물며 잘 아는 사람한테도 문자가 와서 이런 문자 보내지 마라. 어떻게 빈탕을 치느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주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비참하죠. 지금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부르면서 많은 군중을 많은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피리 부는 사이는 현재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리 소리에 끌려가게 하면서 이 취임새도 넣고 그 다음에 삐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예비역 군 단체장의 타이틀을 갖고서 이 국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고, 또 대한민국 우파 단체장 다수가 전부 그 윤석열 피리 부는 그 상황에 연두에 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게끔 옆에서 박수를 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자유를 외치고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또 이번에 체코 갔죠. 뭐 원자력 뭐 한다고요. 그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백날 해봐야 그건 쇼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선거가 부정입니다. 선거가 부정입니다. 자유민체제의 그 사정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죠. 선거, 부정선거 범죄조직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바로 윤석열이가 부정선거의 카르텔이고 부정선거의 주범급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라면,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부정선거를 일벌백계 조사하고 그 가담자들을 전부 다 극형히 처해야 됩니다. 액션도 취하지 않잖아요. 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들, 제가 이런 말씀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하지 않고 본인이 2022년도 3월 4일날 경주에서 발언한 내용, 약속한 내용,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짓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꿀먹은 버립니다. 또 한 가지요. 병장 월급 200만 원에 의한 대한민국 국군 해체와 국방력 약화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왔죠. 이 위관급 초급 간부들이 전역을 한다. 병장 월급 200만 원 때문에 하사관뿐만 아니라 부사관뿐만 아니라 초급 장교들이 전역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ROTC 지원율이 뚝 떨어지고 미달됩니다. 병장 월급 200만 원에 대한 이 문제점을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한 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선일보가 이것을 기사화시켰습니다. 물론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달았다고 해서 조선일보를 보수파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저기에 더 정당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회를 하는 전광훈 목사, 병장 월급 200만 원의 폐, 대한민국 해체, 국군 해체, 국방력 약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나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사병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는 24시간 사용을 확대하다가 이것만큼은 중지시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가 중지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24시간 사용에 대해서 그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그 중지시킨 것은. 그러나 일과 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죠. 스마트폰은 컴퓨터입니다. 그냥 바로 즉시 사진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군사 보안
회원들이 다 나가고 게임도 하고 등등 이 군기가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급한 문제도 아니죠. 더 급한 문제는요, 의료 대란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만세를 하고 한만세를 하는 그분들은요, 전부 다 의사를 공격합니다. 의사가 연봉이 4억이고 5억이고 그 서울대 그 교수였던 사람 김윤 있죠? 이 사람이 의사가 4억 5억 받는 게 사회적인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즉 같은 나이에 대기업에 있는 그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받아봐야 1억에서 2억 밖에 못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의사들이 3억 4억 5억을 받으니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러면서 방송과 또는 기부를 통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거 형평성이 안 맞아. 그래서 의사들이 4억 받으면 안 돼. 그냥 대기업에서 받는 1억이나 2억이나 2억에 그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이 좌파적 사회적인 사고방식을 이 국민들에게 선회시킨 거죠. 그걸 모르고 의사를 공격을 하고, 두 번째, 의사는 기득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대한민국에 갑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 의사들 면허를 취소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의사를 수입해가지고 의사도 개방시켜야 된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용불량자 중에서 가장 많은 계층이 의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체계, 소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등 필수 의료체계에 의사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의대 2,000명 증원의 명분으로 필수 의료체계에 의사가 없으니 의대 2,000명을 증원시켜야 된다. 이거는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을 선동시킨 겁니다. 의사는요, 차고 넘칩니다. 의사가 차고 넘쳐요. 2000년도에 의사가 7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의사가 몇 명입니까? 14만 명입니다. 14만 명. 의사를 계속 이렇게 크게 증원시켰어요. 근데 필수 의료체계 의사가 없으니 의대 정원을 확대시켜서 2,000명을, 그러니까 의대 2,000명을 다시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차고 넘칩니다. 의사가 왜 없습니까? 의사가 없는 이유는요, 필수 의료체계에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사법 리스크가. 역사를 잡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되면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 입금되죠.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또 거기에 휘말리죠. 이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필수 의료체계에 안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수가가 낮아요. 수가가 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로 조사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단체나 관련 전문가들과 미팅만 하고 회의만 하면 그런 내용도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한마디 없이, 거푸도 없이, 또는 어떤 정책 토론도 없이 무조건 2월 6일 날 일방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의료가 없다, 의사가 없다. 지방에 의사가 없다. 당연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요. 지방에서 누가 그 필수로 체계에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동욱 회장이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소방서는 왜 있죠? 1년 몇 분간 한 번만 불이 나도 가서 불을 꺼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의사가 소아과 산부인과에 환자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들어와. 그러면 적자죠. 적자니까 바로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이런 필수로 채 있는 의사분들이 아예 본업을 접고 피부과, 성형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분들에 대해서 지방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환자가 한 명 온다 하더라도 국가가 필수로 체계를 유지하려면은 바로 그 병원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해주지 않습니까? 반대급부에 대한 하나도 없이 의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2,000명을 증원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를 전부 다 악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과 의사 간에 바로 이 단절과 또 분리시켜가지고 의사를 악마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고 응급실이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 뻔히 알면서도요, 저들은 의대 2,000명 그 결정을 갖다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파괴입니다. 이번에 입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의대로 다 지원했습니다. 의대 솔립 현상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통계는 정확치 않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1년에 이번에 그 입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약 3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30만 명 중에서 약 7만 명이 의대를 지원했답니다. 그러면 그 7만 명이 의대 지원하면 나머지 무수한 인재가 다 의대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건 다 누가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사 2,000명 증원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너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중앙사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한번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네, 5페이지 좀 보십시오. 네, 5페이지 보시면은 다 국내 주요 정보, 북한 추정 종북 서익 세력, 대한민국 적화 목적, 평화 분위기, 김한선 등 선전전 게시. 자, 지난 9월 19일 날 광주 이 간첩 세력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요 9.19 남북 군사합의서 그 6주년 기념 그리고 광주 평화포럼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간첩들은 다 모였습니다. 약 500명이 왔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달에 북한 김정은이가 통일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통일을 포기하겠다. 이제 이 남조선 교회도당은 적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두 개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을 임종석이가
따르겠다라고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사 기념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평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제 아주 상당하게 이 대담하고 공세적으로 국민들을 기만 선전할 겁니다. 이제 광주 평화회의랑 또 그 다음날 20일날 목포에서 전남 평화회의를 또 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앞에 내세용들은 새빨간 다 거짓말들입니다. 완전히 국민이 속이는 내용들이죠. 그 수사들이. 네.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통일을 보겠다라는 것은요, 바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 무력으로.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 언론사에서 어떤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설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무력으로 적화시키겠다. 그러면서 그 기재에 깔린 것은요, 야, 너희들 빨리 헌법 개정하고 빨리 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나 모든 걸 만들어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대한민국을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왔습니다. 왜? 국민이 저항하거나 국민이 일어나서 또 내란이 발생하면은 큰 차질이 발생하니까 가다가 이 폐영으로 가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하기 위해서 어느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얘들이 전략을 추진한 겁니다. 물론 계속 그런 전략 썼지만 그리고 지금 우회하는 겁니다. 우회. 문재인을 통해서 대한민국 다 국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윤석열을 앞에 내세워서 이제 윤석열이가 자유우파이냐 그렇게 기만선전을 하고서 지금 이들은 모든 걸 다 대한민국을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만들어주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주간사항보고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6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김정은이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스라린 북남 관계선을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 부분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할 때에 대한 노선이 제시되었다. 결국은 이것은 무력으로 하겠다. 자, 그 근거는요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러시아가 자기 편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그리고 브릭스에 관련된 이 사우스 많은 국가들이 이쪽으로 붙고 미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쪽이 다 이렇게 붙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빨갱이들한테 종북 좌익세력들 가짜 세력들한테 빨리 진행시켜 안 하면은 직접 무력으로 먹을 거야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다 뚫려 있어요. 문재인 때 저 휴전선 다 뚫어놨습니다. 하물며 화살머리 고지에서 초롱평화 넘어오는 바로 그 도로를 1차로도 아니고 4차로를 만들어 4차로 들어왔어요. 6.25 때 국군 유해 발굴한다는 명분하에 뚫어놨어요. 거기는 지뢰가 없습니다. 그냥 논스톱입니다. 논스톱으로 바로 초롱평화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 서울로 들어오는
대전차 방어력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특히 기계화 부대, 기계화 부대는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하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유지하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기술과 숙련된 그런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20 기계화사단, 그 다음에 26 기계화사단, 30 기계사단 다 있으시겠습니다. 그 능력 장비들이 현재 다 어떻게 보면 목숨 있다고 하도 지나칠 필요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부대 같지만 그 부대에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들이 이제 평화를 이제 막 언론에서 뜰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죠. 인터넷 조선닷컴에서 이 뉴스가 임종석이가 이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 국가로 간다는 그 헤드라인을 떴더라고요. 조선닷컴에.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그 조선닷컴을 보니까 그대로 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조선일보가 웬만해서 그 계속 오랫동안 띄우질 않습니다. 계속 맨 앞에 있는 이 헤드라인을 바꾸거든요. 근데 상당한 오랜 시간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들은 평화 분위기를 띄우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그 동아리로 끌고 가고, 여기에 언론들이 이제 모두 함께 발을 맞춰서 동조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삐끗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단체장들이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하는 단체장들을 빨리 잘라야 됩니다. 육사, 해사, 공사, 그 윤만세, 한만세, 국힘당 지지라는 그 단체장들을 하루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이 육사, 해사, 군 예비역 단체장들이 전부 다 윤만세, 한만세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많은 동기생들이나 많은 선후배들이 그냥 거기에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고교랍도 윤만세, 한만세 하는 그 단체장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 윤만세, 한만세 부정성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이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화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인지부조화, 이러한 상황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 많은 국민들이 저를 칭찬해야 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죽습니다. 지금 불보듯 뻔합니다. 길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위중해요. 그 위중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나오셔가지고 제가 변변치 않은 놈이 그냥 주간 상황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상당히 죄송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널리 알리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못난 사람, 변변치 않은 저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상황 보고를 해주신 민중훈 사무총장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